요즘 아파트랑 좀 다르게 되게 거실이 엄청 넓게 빠진 이 케이스예요. 네네네. 일반 30평대 아파트보다 좀 유난히 넓거든요, 거실이. 인테리어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얻은 교훈으로 예. 이렇게 찍어도 여기 그냥 주방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제 주방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보지는 말고.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아도 해볼래?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반가워. 그러면은 두 분은 결혼이 꽤 일찍 하셨네요. 이제 애기가 네. 벌써 이 정도 나이면은 20년 5월에 저희가 결혼을 했으니까 애기가 이제 딱 이제 거의 4년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의 허니문 베이비. 아, 그래요? 예. 신혼을 즐기고 애기를 갖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또 그렇게 그게 약간 속았는데 제 선배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이거 애기 3년 정도 신혼하고 이제 좀 낳으려고 봤더니 5년 10년 걸리더라. 너무 오래 걸리더라. 애기 갖는 데까지 딱 원하는 데 딱 안 나온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했던 말이 차라리 어차피 좀 한 1, 2년 최소 걸린다고 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피해야 될까 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직후에 애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빨리 생겼다.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생겨서 신혼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동이라는 네. 동네인데 그러면은 두 분은 원래 이 동네에서 사셨나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여기로 이제 터를 잡게 되신 건지. 일단 저희는 사실 대치동 토박이었어요. 심지어 대치동이 되게 같은 아파트 바로 옆에 옆동에 이렇게 살고 있었었거든요. 그럼 원래 아시던 사이? 그렇진 않았는데 나중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 살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좀 더 알아보니까 졸업을 저희가 3번을 같이 했거든요. 초중고가 같아요?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때. 그래서 졸업사진을 같이 찍은 게 3번입니다. 3번이요? 졸업, 네. 진짜 인연이다. 네. 그렇게 해서 대치동에 오래 살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원래 이제 터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는 제 직장에 좀 가까운 강북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집이 원래 아버지가 이제 소유하고 계셨던 집이었는데 마침 이제 여기가 빈다 그래가지고 좀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뭐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때 실제로 막 그거 한다고 대출도 막 알아보고 하면서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이 집에 살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 덥석 물었죠.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도 좀 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살아보시니까 이 동네는 조금 이런 거는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교통이 일단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역에서도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 9호선도 있고 네. 바로 7호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고 여기가 이제 사거리에 딱 코너에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좀 바로바로 이제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올림픽대로를 탈 때라던가 뭐 그런 교통편은 참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코엑스가 또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우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단점도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상권이 보면은 좀 이렇게 술 먹는 상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삼성동 뒷골목이라던가 성능 뒷골목이라던가 이런 술 먹는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 앞에 뭐 음식점 이런 걸 가려고 해도 거의 술집이에요. 거의 이제 뭐 다 고깃집이나 이런 데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업무직으로서는 땅값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 편의 시설들 예를 들면 다이소라든지 적당한 규모의 마트라든지 편의점은 많은데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하긴 그 임대료랑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경쟁이 많이 되지를 않으니까 쿠팡을 열심히 이용하게 그렇구나. 여기는 아까 말씀해준 것처럼 아파트를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알고 계셔서 아기가 없을 때 하는 인테리어와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인테리어는 다르다 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갖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인테리어를 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애초에 저는 그때도 아기 생각이 워낙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 아기가 태어날 걸 염두에 두고 했던 인테리어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던 건 별로 없었고, 또 사실은 이제 예산 제약이 되게 셌어요, 저희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 절약을 하면서 그런 실용성을 높이면서 또 근데 예쁜 건 못 버리겠고, 이 정말 이 모든 게 약간 믹싱된 상추남?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 요소를 엄청 고려를 많이 했었고, 막상 이제 애기 태어났을 때는 그래가지고 좋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 화장실이 화장실. 있고요. 방이 있고요. 거실, 안방, 애기방, 주방, 그다음에 여기 안방에 화장실. 화장실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구조고. 그러면은 궁금하다. 여기를 언제 갖고 계셨을까요? 예전에 여기가 차관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허름한 아파트였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계셨던 몇십 년 전에? 예. 네.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자체가 조금 된 것 같던데요? 예, 여기도 2009년에 입주한 거니까 지금 벌써 15년 차. 15년 차 예. 된 이제 네. 곳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109제곱미터니까 33평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용 84죠. 전용 예. 발사인 33평이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제 내가 사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뭐 24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로 이제 돼 있을까요? 한 달 전에 바로 옆에 집이 거래됐었는데 네네. 그때 30억 정도 아마 그 정도 예, 되네. 그렇게 거래된 거. 저희는 뭐 꿈도 못 꾸죠. 저희가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총 그때 주방까지 포함해서 한 7,500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가 그 인테리어 쪽에 있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원래 시중가보다는 훨씬 더 싸게 했었어요. 그럼 뭔가 이런 컨셉이 있었나요? 아,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보지는 말자. 너무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는데 너무 필름지를 바른다든가 나무 무늬 필름을 입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도장이면 도장, 네. 아니면 차라리 벽지면 벽지. 예전에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는 제가 좀 몇 번 해봤었는데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보기에 이쁜 거는 처음에는 이쁜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거에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고, 실용적인 것들이 우선이 되지를 않으면 애초에 이쁜 것들은 진짜 조금만 지나도 결국에는 다 안 이쁘거든요. 뭐 너무 또 이쁜 거를 추구했다가는 잘못하면 또 유행이 탈 수 있다 보니까 좀 소재 쪽에 조금 더 이 인테리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인테리어 잘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근데 저희가 했었던 데는 컨설팅을 잘하는 데가 아니었고 되게 오래된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을 골랐어요. 인테리어 센스나 이런 거 되게 올드한데 굉장히 잘하시는 숙련공들이었거든요.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고 디자인 저희가 하고 자재도 저희가 구하고 이거 그냥 조립만 해주세요, 달아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었던 거예요. 뼈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 모든 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뼈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근본을 좋아하시는. 근본 굉장히. 일단은 여기가 이제 현관 이쪽인데 사실 최대한 이렇게 수납을 많이 되게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신발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우산도 좀 넣을 수 있게 하고 신발을 좀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좀 공간을 최대한 하려고 했고, 띄움 시공 해가지고 신발 좀 넣을 수 있게. 여기가 이제 신발장. 밑에는 애기 신발, 여기는 이제 우산.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애기가 알아서 신발을 꺼내시나요? 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이제 애기가 엄마는 좀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는데 장화를 신는다든가 구두를 신는다든가 한겨울에 그건 고집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애기 신발들이 밑에 있어서 혹시 애기가 이제 하나 맞습니다. 귀엽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되게 혼재되어 있네요. 정확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서재 같은 공간이고, 저기가 이제 와이프가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원래 본가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사일런트 피아노라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피아노인데 실제로 이제 사일런트 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게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이어폰으로 꽂고. 혹시 조금 잠깐.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어폰을 빼놨을 건데, 만약에 그냥 치면 이렇게 치는데 이제 이거 닫으면요, 이제 이어폰 끼고 안 들려요. 그러면 이어폰을 안 듣고 뭔가 이렇게 하는 뭔가 수련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안 될 텐데. 속도라
근데 풀고 그럴 때는 한홍. 네네 한옥.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 해야겠다. 조금 뭔가 그런 컨셉 같은 게 좀 있나요? 완전 이쪽은 블랙하고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피아노가 들어올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화이트 톤의 뭔가가 들어가면 색깔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가 딱 그 당시에 이제 제 서재방으로 세팅했었던 컬러였고,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여기 위에를 연장해서 달았는데 그때 이제 다르네요. 예, 네. 블랙 모델이 그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 쪽에 이게 스테인레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색깔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달았죠. 되게 튼튼한가 봐요. 책도 올려놓고 술도 올려놔도 되게 이 쫄대가 콘크리트 벽에 박으면, 이쪽이 콘크리트 웅벽인데 이쪽에다가 요거를 박으면 요 피스랑 피스랑 했을 때 거의 100kg 정도를 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 무게까지 하면은 실제 100kg 이상도 버틴다고 하니까 제가 좀 했던 거고, 이 책상을 고를 때도 제가 되게 신경을 썼던 포인트가 글씨 이런 걸 막 많이 적고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고정이 안 됐으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네. 막 적다 보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진동이. 근데 이게 근데 흔들리는 게 얼마나 없어요. 세게 적으시길래 저는 근데 그게 되게 항상 스트레스 받았던 포인트여서, 그래서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했었죠.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조여놔가지고 세게 고정되는 느낌인 네. 거구나. 예,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잡고 막 흔들더라도 거의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화장실 볼 때는 일부러 이렇게 작은 문으로 하신. 아니, 이게 원래 문 사이즈고 저희가 여기 천장을 다 떼가지고 높여서, 이게 지금 페인트 벽인데 석고보드랑 합판 치고서는 페인팅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점검구 만들면서 네네.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쪽은 아예 이제 파이프 지나가는 쪽은 냅두고 이쪽을 아예 까가지고 올려서 간접등을 넣어서 좀 더 좀 높아 보이게, 여기를 좀 더 간접적으로 더 높여가지고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트여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여기를 네. 파서 여기에 간접등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막 이렇게 보다가 네.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시공을 또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안방 화장실에도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해놨고, 지금 최대한 이제 건식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난방이 딱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여기 요 라인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살짝 단을 내려서 여기 샤워 부스로, 원래 욕조가 있던 걸 빼고 이제 샤워 부스로 했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저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안 들어와요. 네. 이쪽을 하려고 하면은 이 단을 이렇게 낮출 수도 없고, 네. 그 안에 공사를 너무 크게 해야 돼가지고 이제 네네. 예산 제약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따뜻하고 저기는 살짝 추울 수 있는. 네.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 틀어놓고서는 저기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도 화장실이 있고 네. 애기까지 있으면은 화장실 두 개를 다 쓰게 되나요? 네. 다 쓰죠. 다 써. 풀리 돌립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애기가 계단 스태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손 씻고 하는 공간이고, 저쪽은 이제 목욕할 때는 조그맣게 애기 욕조를 저희가 그 하나 좀 쌈직한 걸로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애기가 목욕도 하고 합니다. 애기가 있으면 좀 욕조가 있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조금 후회했던 게, 그때 당시에 저렇게 트지 말걸이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욕조가 있으면 애기가 너무 좋아하고 애기 목욕시킬 때도 좋은데, 이거를 막상 이렇게 샤워부스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양쪽 다 샤워부스다 보니까 이제 애기가 그렇게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아쉽긴 아쉽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고려를 했었던 게,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좀 작은 걸 하려고 하다가 애기를 막 목욕시키고 할 때 좀 깊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큰 걸로 달았었어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 여기서 애기 이렇게 씻기거나 할 때도 충분히 이게 깊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에서는 되게 좋았었죠. 신생아 때 좋았어요. 신생아 때, 네, 좋았었어요. 엉덩이 막 닦아주고 그럴 때. 하긴 애기는 처음엔 작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럼 여기 이쪽이 거실 네. 쪽인데요. 요즘 아파트랑 좀 다르게 되게 거실이 엄청 넓게 빠진 이 케이스예요. 네네네. 일반 30평대 아파트보다 좀 유난히 넓거든요, 거실이. 그래가지고 구조 변경을 다 할 수 있을 돈이 있으면 주방 키우고 그다음에 방을 좀 키우고 하는 식으로 벽체를 아예 깠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또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요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아예 식탁을 저쪽에다가 갖다 놨어요. 베란다 쪽에다가. 요즘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 식탁 업체에서 여기다 놓는 거 맞냐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한 5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랬고, 대신 또 여기가 이제 뷰가 되게 트여 있다 보니까 아예 저걸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래서. 만들자. 그래서 최대한 뭘 많이 안 놔두고 좀 깔끔하고 좀 넓게 보이게끔 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기교는 여기는 거의 불이지 않았어요. 요즘 막 신축 아파트들은 거실을 좀 되게 작게 작게 하죠.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기 식탁도 있는데 소파도 있고 네. 있는데 되게 넓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게 3,600짜리 소파에 2,400짜리 테이블 막 이런 걸 놔도 수치를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저 네. 화장실이랑 같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지나가거든요. 이 양쪽으로 튀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단을 높여서 간접등을 넣었었던 건데 그래서 천장이 조금은 더 높아 높은 보이는 느낌?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관심 엄청 많으신가 보다. 근데 엄청 아니요, 많아요. 많이. 저의 뭔가 이제 촬영 기준상 그 숫자를 말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3,600, 2,400. 네. 보통 3m 좀 넘을 이런 느낌이 네. 아닌 거잖아요. 3,600인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소파인데 제가 이때 이 질감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소파들이 막 요즘에 아쿠아 패브릭이니 뭐니 되게 약간 기능성 패브릭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저희는 그런 거는 거의 집중하지 않았고 딱 앉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좀 탄탄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했었고 대신에 그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가죽 소파를 할까 아니면 천소파를 할까. 근데 이제 천소파를 차라리 조금 싸니까 차라리 가죽 소파 10년 쓸 거 천소파 한 2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좀 실증 날 테니까 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너무 오래 짱짱하게 잘 가더라고요 이게. 요즘 또 워낙 또 잘 만드니까. 예, 또 확실히. 이게 세탁도 지금 저희 세탁기에다가 2번 세탁한 거거든요. 세탁을 했는데도 짱짱하게 예,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이게 다 벗겨가지고 그냥 세탁하고 씌우고 하는데도 되게 좋아서 이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죽으로 된 게 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죽 요 체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좀 짙어지거든요 색깔이 좀 나이를 먹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천소파는 낡는 거고 이제 가죽 소파는 좀 에이징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 사람들이 하니까 좀 약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에서 약간 좀 가죽 포인트도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놓게 됐던 거고 여기에 식탁을 두신 이유를 여기까지 오니까 네, 더 이 뷰 때문에.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천마산이랑 이렇게 좀 산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계절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여기가 다 보면은 트레이드 센터랑 저기 잠실 롯데타워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시티뷰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혼재돼 있어요. 산뷰도 볼 수 있고 저도 이 집 처음 와보고 나서 여기에 완전 반해가지고 이거는 인테리어 할 때 최대한 이쪽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그러네요. 했었어요. 확실히 앞에 네. 트여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느낀 게 뭐 정리를 잘 하신 걸 수도 있고 근데 물건이 되게 많이 꺼내져 있지가 않네요. 네. 대체로 집에. 둘 다 약간 결혼을 하고서 이제 딱 알게 됐던 포인트가 둘 다 정리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청소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닦는 박내는 거 거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화장실이나 있는데 물얼룩 있는 걸 되게 안 좋아하고 와이프는 정돈이나 이런 걸로 되게 잘해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거의 매일매일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님이 언제 들이닥쳐도 이 정도는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애기 한창 키울 때도 이건 계속 유지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애기 방에서는 어질러도 된다. 근데 이제 거실은 나와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계속 정말요? 가르쳤고 그래서 애기 방에는 최대한 또 이제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해주고 또 여기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주방. 여기는 원래 구조가 되게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 냉장고가 저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네.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샤시,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예, 샤시가 있고 베란다 쪽으로 해서 아예 베란다 바깥으로 세탁실이랑 그 소위 말하는 그 타일이랑 이런 게 있는 네네. 추운 거기에 냉장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세탁실이 있고 네. 그러고서 이제 문을 닫고 들어오면 여기에 보통 이제 식탁 있고 여기가 식탁이었어요. 네, 식탁 있고 되게 올드하게 여기 쭉 일자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주방이 나와 있으면서 여기 키 큰 장, 엄청 키 큰 장이 여기 딱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게 엄청 답답해요. 동선이 너무 별로였어요. 왜냐면 베란다 문을 열고 춥게 막 나가야 네, 되니까 나가서. 겨울에는. 슬리퍼 그렇구나. 신고 나가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요 가벽을 이만큼 치면서 스위치를 끌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냉장고를 갖다가 쭉 배치를 하면서 수납장을 짰죠. 그래서 사실 이만큼의 공간은 사실 먹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만드신-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이게 이만큼 들어오면서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 키 큰 장 다 철거하고 여기를 좀 이렇게 뚫어서 선반을 놓으면서 이쪽에다가 아일랜드 테이블을 짜서 이쪽에서 요리도 하거든요. 밥도 먹지만 여기서 요리도 하고 이제 좀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냉장고가 원래 있던 데를 저희가 세탁기를 위아래로 그때 요걸 감안해서 높이를 재보니까 그때 냉장고 높이만큼 딱 떨어지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넣고 대신에 위로 장을 짜고 그다음에 팬트리를 좀 아예 넣어가지고 여기 보조 주방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이렇게 찍어도 여기 그냥 주방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제 주방입니다, 여기가. 아, 저는 그래요? 네. 남편은 불 쓰는 걸 좋아하고 네. 저는 인덕션 인덕션. 쓰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셔서? 네. 이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집안에 시원한 공간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살다 진짜 보면은 꼭. 과일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좀 냄새나는 음식을 놔둔다든가 제가 그것도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난방을 연장할까 말까. 그때 저희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시원한 공간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생각해보니까 뭐 할 때 좀 시원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저쪽 베란다는 있지 않나요? 저쪽 베란다가 있는데 이제 그쪽 주방이랑 좀 동떨어진 공간이다 너무 머니까, 보니까 제일 너무 반대 머니까, 공간이니까. 예, 거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보조 주방을 만들 때 난방을 넣지 않고 여기 팬트리를 짜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뭘 보관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시원한 공간 하나 정도는 좀 두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어쨌든 저런 거 꺼낼 게 많으니까 저렇게 또 장 조그맣게 네, 만들어갖고 네, 네. 착착착 꺼낼 수 있게끔. 예, 여기 이 팬트리도 사실은 되게 유용합니다. 이게 애기 젖병 소독기라던가 네. 사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방이 좀 지금 뭐가 안 나와 예, 있어요. 애기 있는 집 치고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건데 이제 바깥에 팬트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해두는 것도 사실 요즘 아파트들은 팬트리가 있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신축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좀 간이로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수납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김치 냉장고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김치. 네. 이렇게 놓은 건가요? 근데 김치 냉장고 김치가 하나도 없네요. 김치는 여기 저기 밑에 서랍에 있어요. 서랍에 있습니다. 밑에. 아, 여기에 이제 네. 조금 예. 이제 김치들이 조금 있고 여기가 근데 이 냉장고에 있는 걸 여기에 다 넣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꽉 찰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여백이미를 살리려고 좀 큰 용량을 큰 거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네. 꽉꽉 채워놓으면 못 찾거든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거의 단층으로 이제 보면은 겹쳐서 이거 뒤에 뭐 맞아요, 있고 맞아요. 뒤에 뭐 있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보일 수 보이게. 있게끔 아. 최대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진짜 맛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거 국수인데 네. 진짜 만능이에요. 아무거나 다 해도 다 맛있어요. 그러면은 샤브샤브를 제외하면 어떤 거를 합니까? 그냥 뭐 국물 요리는 전부 다. 전골 요리, 네. 국물 요리는 다 해도 맛있어요. 얘는 거의 치트키예요. 치트키에 가까운? 만능 육수 저런 거 해놓으면 네. 사실 뭐 이제 뭐 파스타 할 때 육수로 써도 되고 한식 할 때 육수로 써도 되고 뭘 해도 다 어울리기 다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안쪽이랑 바깥쪽 전부 다 도장으로 들어가는 게 전 좋다. 그래가지고 아예 다 도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런데 안쪽은 필름질 쓰는 것도 많고 바깥쪽도 필름이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무조건 다 그냥 도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필름질을 필름이 최대한 안 쓰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필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색감이 변한다거나 운다거나 벗겨진다거나 하는 이슈가 반드시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테리어 필름을 쓰지 말자. 그런 것도 한번 겪으셨으니까. 무조건 도장이 좋다. 괜히 비싼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걸 네. 한번 겪으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걸 되게 신경 썼어요. 이게 식기세척기예요, 혹시? 예, 식기세척기입니다. 이거 되게, 이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제가 단 겁니다. 이게 자석 이거 소잡인데. 예. 보통 이렇게 꺼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와이프가 이제 수건을 여기 보통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항상 이거 식기세척기 돌리고 나면은 이제 물을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네. 닦아요. 닦아서 올려놓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여기다 항상 수건이 걸려있는데 지금 빨고 있어서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손잡이가 아니에요, 원래? 손잡이로 써도 됩니다. 엄청 강해가지고 이 자석이. 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제 힘으로 엄청 세게 줘야지 겨우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엄청 단단해. 이거 사실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달아놓고서는 이제 이게 신발 건조대 이렇게 걸어놓는 걸로 이제 쓰고 있었고. 이렇게 걸어놓고 쓰니까, 이건 진짜 좋다. 여기가 이제 안방. 거실이 워낙에 크게 나왔다 보니까 안방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또 베란다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거 침대는 엄청 큰 걸로 제가 갖다 놨거든요. 네. 길이가 1900이니까 일반 킹 사이즈보다도 더 큰 사이즈거든요. 비규격 사이즈인데. 이거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꽉 차가지고 사실은 더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뭐고 할 게 아닌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를 일부러 확장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왜냐면 실외기실이 바깥에 있고 또 이제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은 결국에는 사실 저런 빨래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확장을 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공간을 넓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유용하게 쓰려고 넓히는 건데 유용한 공간을 그러면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은 살렸습니다, 그냥.
근데 이런 되게 기준이 확실하신 게 진짜 보통 이게 왜냐면은 이게 기준이 있으려면 내가 몇 번 경험을 해야지 보통 힘들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본가는 네. 완전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얻은 교훈. 얻은 교훈으로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이제 안방 화장실이 여기 안방 화장실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원래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원 구조예요. 원 구조가 여기 세면대나 이런 화장대 같은 게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건 다 새로 가구를 맞춘 거기는 하지만 네. 원래 이 자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다 이렇게 마루로 들어와 있었고 맞아요. 가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화장실이었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가 샤워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변기가 있어서 예, 여기가 뱅기고 여기도 이제 이쪽은 틀 수가 없어서 여기도 아까처럼 조금 살짝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샤워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같이 있으면 사실은 얘도 다 닦아야 되지, 맞아요. 변기도 닦아야 되지 막 이렇게 있는데 그쵸. 여기는 이제 물 조금 이제 튀어도 금방금방 마르니까. 근데 이제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여기도 다 좀 넓게 화장실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안방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대나 이런 걸 놓을 데도 어차피 없다 보니까 여기를 아예 그냥 건식으로 화장대로 쓰고 그럼 네. 여기를 이제 수납을 하면서 이제 스타일러나 이런 것도 이제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번에 인테리어를 해도 여기는 살려놓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화장실로 하면 네. 너무 좀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보통 이제 휴지나 뭐 이런 거 뭐 수건이나 이런 장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되게 좀 너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거 다 이쪽에다 이제 보관을 하니까 이렇게 보관하니까 네, 이쪽에다 보관을 해놓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공간은 조금 더 건식으로 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방은 좀 정리를 할게요. 연하방 갈 거니까 연하는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봐. 여기가 이제 네. 이연아 씨의 네. 그러면 연아 씨 한번 방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연하방 소개해 볼 수 있어? 여기 뭐야, 연아야?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사는데 침대지, 연아 침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이 애기 침대는 얘는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입니다. 원래 이게- 없는 건데 그냥 여기 이 업체에서 그렇게 아예 샘플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탐나가지고 네. 좀 아늑해 보이려고. 좀 높잖아요, 침대가. 네. 혹시 좀 무서워할까봐 아늑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근데 되게 좋은 게 애기가 사실 요 나이만 하더라도 잘 때나 이럴 때 이제 좀 무섭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애기도 천장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아늑하게 해주니까 잠도 훨씬 더 잘 자고 해가지고 요거는 생각보다 저희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 맞아요. 편인데 여기 애기 방은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저희 방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엄청 큰 샷이잖아요, 한쪽 면이.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한쪽 면이 엄청 큰 샷이면 장점은 두 가지가 환기 잘 되고 이렇게 네. 이런 뷰를 보기에 굉장히 좋다. 네. 근데 한편으로 되게 안 좋았던 거는 면이 죽어요. 저쪽 면에는 책상을 놓고 이쪽 면에는 침대를 놓고 이쪽 면에는 뭐 애기 장난감 함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면을 쓸 수가 없는 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잠시만 이쪽으로서 설명해 주시면은 전 그래서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했는데 이게 문 열어야 되니까. 네, 문 열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의자나 이런 것들을 손님 오시거나 할 때 이런 의자나 이런 거 여기다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면이 죽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침대, 책상, 수납, 책꽂이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을 벽이 짧은 요 벽하고 이 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붙박이장이니까. 네. 그럼 결국엔 수납도 있어야 되고 근데 공간은 부족하고. 책상도 이제 애기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책상이 이렇게 책상이에요,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책상이 와 나오고 신기하다. 책상이 이렇게 나오고 양쪽으로 이제 엄마랑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거네. 애기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관하고 애기가 있는데 꺼내서 입으라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관하고 수납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완전 벙커라 그래서 엄청 깊습니다 이게. 그러네 여기 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2m짜리 안쪽 깊이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납을 넣으면서 계단에다가도 이거 저희가 주문 제작했던 이것도 건데 이게 수납이에요. 계단에다가 수납을 다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수납을 살리고 다 수납이에요. 끝까지.
사실 어른이면은 옷 따로 놓고 침대 따로 놓고 내가 서재 따로 놓을 수도 되는데 한 명의 애기의 방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다 돼. 있어야 돼. 색상, 침대, 모든 맞아요. 옷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책꽂이는 또 놓을 면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여기 키 큰 책꽂이를 놓으면 되게 모든 걸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책꽂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책이나 이런 게 요거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반을 하나 더 만들어 뺐어요. 그래서 좀 뭔가 애기 물건 수납이나 이런 거를 좀 여기 안에도 좀 할 수 있게 옷은 여기다가 놓고 요 옆에도 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애기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긴 애기 옷이 엄청 꽉 차진 않을 테니까. 네. 아, 이렇게 쓸 수가 그래서 있구나. 여기랑 여기 위에는 거의 이제 수납처럼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템인데 이제 항상 어둡잖아요. 여기 조명이 완전히 그 공부 조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요거 책상을 뺐을 때 여기에 이제 아기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네. 좀 어두우니까 저희가 아예 이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이제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어둡지 않게 애기가 책 읽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여기서도 쓸 수 있고. 그러네요. 이게 보통 어른 책상이면 여기에 이제 조명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콘센트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네, 아, 없으니까. 이런 조명이 되게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조명을 저도 많이 본 건 아닌데 제일 잘 쓰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저거를. 애기는 사실 여기다 앉는 것보다 여기다 책을 올려놓고 여기 무릎 꿇고 책을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도 여기가 되게 유용하게 이렇게 쓰기가 좋아요. 두 분에게 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살다 보면은 행복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행복한 스위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는 게 좋은 행복 스위치일 수도 있고 뭔가 소비가 좋은 행복 스위치일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진짜 아기가 정말 큰 행복 스위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없었던 장르인데 정말 큰 행복을 받아주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때마침 약간 나오셨네요. 이제 네.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이렇게 막 치솟을 수도 있는데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삭히고 약간 인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내심. 두 분이 너무 상반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 공존한다. 인내심. 네. 인내와 고난과 역경과 그런 건데 마냥 이쁘죠. 네, 마냥 이쁘고. 저도 마냥 예쁘죠. 마냥 예쁘고 마냥 예쁘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